안녕하세요, 부만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란 책이고요. 예전에도 한번 살짝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책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볼게요. 최근에 ESG라고 해서 환경과 사회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이건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던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 고객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브랜드가 환경을 해치지 않는가 혹은 환경에 도움을 주는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가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판타고니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업을 꾸려가는 그런 방향에서 항상 보여줬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브랜드들이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 좀 롤 모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파타고니아를 창업한 이본 시나드는 초반에는 본인이 사업가 혹은 창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서퍼 아니면 암벽 등반가, 산악인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필요해서 만들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사업이 커가면서 본인의 남은 생을 사업가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시작 지점에 나오는 카피가 있는데 이 카피가 이본 시나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법이라는 게 이 프롤로그에 나온 딱 첫 문장인데, 파타고니아의 창업주인 이본 시나드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지만 다들 바쁘고 시간이 없으실 테니 제가 최대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이라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라고 하면, 피톤이라고 하는 클라이밍 장비를 만든 시나드 이퀴먼트라는 회사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는 이제 대장장이로 자기가 직접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피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추후에는 그것이 바위에 이 피톤이 찍히고 그것이 바위를 변형시키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업을 접었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였는데 사업을 접고 과감히 접고 클린 클라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내면서 이제 유기농 등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위에 흠집을 낼 필요가 없는 초크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로 우리 등반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초크를 판매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다가 럭비 셔츠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 셔츠를 입고 등반을 하기 시작했고, 그 셔츠를 등반용 옷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옷은 시나드 이퀴먼트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파타고니아.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파타고니아는 팀북투나 샹그릴라와 같이 지도상의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아득하고 흥미로운 이상향을 의미했다. 1973년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 피츠로이 산의 스카이라인을 기초로 한 삐쭉삐쭉한 봉우리, 푸른 바다가 있는 상표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로고가 바로 이 로고고요. 지금도 많은 파타고니아 의류에 박혀있는 로고죠. 이 책에 보면 항상 승승장구한 내용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상외로 옷이 너무 잘 팔리면서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들을 겪으면서 회사의 직원들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평생 사업가로 남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열심히 사업을 키워가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사업이 커지면 사업가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명일 때 다르고 30명일 때 다르고 또 뭐 100명일 때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많아졌고 자기 혼자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CEO, CFO도 새로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또 명성이 높은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명성 높은 컨설턴트인 마이클 카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자기가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30에서 50% 성장하던 사업이 성장률이 20%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CEO와 CFO를 다시 다 내보내고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20명을 해고하기도 했어요. 이게 1991년 이야기고요. 그때가 회사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서 새로운 경영 방침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가치관을 정리한 글이 있어요. 이 책에 있는데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글인데, 이 글에서 제가 뭐 전부를 읽어드리기는 너무 많고 중간 부분을 하나 읽어볼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 가치관은 사세 확장이나 단기적인 수익 창출을 품질, 지속 가능성, 자연 환경, 인간의 건강, 성공적인 공동체 등의 고려 사항들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근본적인 목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온전히 인식하여 기업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고 인간과 환경 모두에 이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어떤 명확한 철학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챕터들이 많아요. 크게 8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제품 디자인 철학, 생산 철학, 유통 철학, 마케팅 철학, 재무 철학, 인사 철학, 경영 철학, 환경 철학, 모두 다 이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세우면서 파타고니아는 자기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됐어요. 바로 파타고니아가 다른 기업의 환경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할 때 본보기로 삼는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자신이 왜 사업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한 철학을 이렇게 긴 글로 정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고집스럽다고 해야 될까? 약간 자신의 어떤 철학을 정말 공고하게 세워야 사업이 제대로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한테 좀 영감을 줬던 몇 가지 철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 디자인 철학인데, 한 19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 좀 많을 것 같고, 필요한 기능을 갖추었는가? 다 기능적인가? 내구성이 있는가? 수선이 가능한가? 고객에게 잘 맞는가? 디자인이 단순한가? 제품 라인이 단순한가? 혁신인가? 발명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한 19가지가 있는데,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이 디자인 철학에 맞는 제품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 같고, 그게 정말 가능한지도 조금 의문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덕분에 파타고니아의 디자인된 제품들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오래 입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철학인데요. 사실 이 마케팅 철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브랜딩을 잘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마케팅 철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브랜딩, 즉 기업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생각이긴 한데, 그냥 우리를 보여주면 된다 라는 어떤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기조 안에는 우리는 좋다 혹은 우리의 철학이 명확하다 라는 어떤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안에 4가지가 있어요. 스토리 전체를 들려준다. 사진은 억대 모델보다는 진짜 순간을 보여준다. 글에는 우리의 철학이 담겨야 한다. 고객의 신뢰는 광고비로 살 수 없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브랜딩 얘기를 하는 게, 마케팅과 홍보를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철학이나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것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재무 철학인데, 이들은 이윤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올바로 행한다면 이유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캠페인은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돈 바이 디스 자켓이라는 이 캠페인은 파타고니아의 새 제품을 사지 말고 기존의 제품을 수선해서 쓰라는 이야기를 담은 캠페인이에요. 사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출은 올라갔고, 이들의 철학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한번 산 제품을 버리지 말고 오래 써라. 그것들을 수선해서 대를 물려 입을 정도로 오래 입으면 그것도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큰 회사가 아니라 최고의 작은 회사다. 이들은 자연스러운 속도로만 성장하려고 하고 최고의 대기업이 되기보다는 최고의 작은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매출 1%를 환경운동에 기부하고, 이거는 기업 헌장과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서 파타고니아가 혹시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타고니아 이번 신화들의 철학은 자신의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업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브랜드가 방향을 잃게 될까봐 공개하지 않고 계속 키워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내용 말고도 직원에 대한 복지나 경영에 대한 철학도 확고하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패션 업계가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업계 중 2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데,
물론 이건 패스트 패션, 스파 브랜드들의 영향이 조금 더 크긴 하겠지만 버려지는 쓰레기들에 대한 생각들,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늘어나야 되는 시점이고,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파타고니아뿐만 아니라 더 좋은 브랜드들도 많고, 그런 브랜드들이 조금 더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의무라는 생각이 드네요. 브랜드를 키워가는 사람들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랜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두만남이었습니다.